안녕하세요. 오늘 책 한 권입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행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출도 못 받고, 송금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그냥 세상이 멈춰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떠세요? 은행 없이 대출을 받고, 증권사 없이 파생상품을 사고, 보험사 없이 보험금을 받는 세상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천만 원을 빌리고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중심에 기관이 아니라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은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솔직히 처음 이 제목을 봤을 때 저도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또 코인 홍보하는 책 아닌가? 이더리움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근데 읽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은 이더리움을 사라고 권유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왜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실험실이 됐는지, 그리고 JP모건, 윈헨리,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왜 이더리움을 주목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들어봤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두 번째 코인 아니냐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두 개는 철학 자체가 달라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규칙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판단은 가능한 한 배제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그 규칙 그대로 영원히 굴러간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이자 한계이기도 해요. 이더리움은 달랐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출신의 캐나다 소년인데 17살 때 비트코인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매료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까지 창간할 정도로 빠져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낍니다. 비트코인은 돈을 보내고 받는 것 그 이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릭은 비트코인에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요. 그 제안은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비탈릭은 혼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3년 19살 나이에 백서를 발표하고 2015년 이더리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비탈릭이 만들고 싶었던 건 월드 컴퓨터였어요.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하나의 컴퓨터. 누구든 그 위에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은 인간이 아닌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담보를 맡기면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자동으로 청산된다. 심판이 없어요. 중개인도 없어요. 은행 직원도 없어요. 코드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순탄하게 흘러갔냐? 전혀 아닙니다. 이더리움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2016년 더 다오 해킹입니다. 더 다오는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진 일종의 탈중앙 벤처 펀드였어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처를 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어치, 하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더가 모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코드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해서 약 360만 이더, 당시 가치로 5천만 달러를 빼가기 시작해요. 탈중앙 금융의 첫 번째 대형 실패였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커뮤니티는 갈라집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해요. 코드는 법이다. 해킹이 아니라 코드가 허용한 행위다.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되돌려야 한다. 블록체인을 수정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에요? 이 두 입장은 단순히 해킹 피해 복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중앙화가 무엇인지, 코드와 인간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비탈릭과 커뮤니티 다수는 블록체인을 되돌리는 하드포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한 진실이 드러나요. 탈중앙화를 외치던 이더리움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중심이 필요했다는 것. 커뮤니티는 분산되어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방향을 제시한 건 비탈릭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책은 이렇게 씁니다. 비탈릭은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커뮤니티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이 핵심인지, 어느 지점에서 선택이 갈리는지를 제시하는 존재였다. 이 결정에 반발한 사람들은 원래의 체인을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듭니다. 같은 기원에서 출발한 두 개의 체인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답을 냈습니다. 커뮤니티가 변화를 선택한 이더리움이 살아남았고 원칙을 고수한 이더리움 클래식은 점점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본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분열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흡수하고 수정하고 다시 나아갑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살아남은 건 완벽해서가 아니다.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구조였기에 살아남았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지금 어떤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폴리마켓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진 예측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심지어 어떤 사건의 발생 여부를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베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도박이 아니에요. 예측 시장은 집단 지성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실제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여론조사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예측할 때 폴리마켓은 훨씬 일찍 명확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이 데이터를 직접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보험도 바뀌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파라메트릭 보험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의 풍속이 시속 150km를 넘으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식이에요. 피해 입증 서류도 필요 없고 보험사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코드가 조건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이체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위넨리와 하노버 리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실험된 이 보험 설계 방식을 직접 연구하고 자신들의 시스템에 이식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에서 먼저 실험하고 전통 금융이 배워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빼면 섭섭하죠. USDT, USDC 들어보셨죠? $1의 가격을 고정한 코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달러 결제 인프라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 국가에서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달러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온체인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더리움이냐는 거예요. 더 빠른 체인들도 있고 더 싼 수수료의 체인들도 있고 더 정교한 기술의 체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JP모건이, 블랙록이, 위넨리가 이더리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책은 이걸 중립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더리움의 중립성은 일반적인 중립성과 다릅니다. 중앙은행이나 결제망도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국 특정 국가의 통화, 특정 규제, 특정 사법권 안에 있는 중립성이에요. 이더리움의 중립성은 다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어떤 기관도 이더리움을 통제할 수 없어요. 미국이라도 안 됩니다. 중국이라도 안 됩니다. 이 진짜 중립성이 이더리움을 글로벌 금융 인프라 후보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사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이 이긴다는 걸까요?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저자는 이더리움이 단순히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보여주는 실험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코드가 기관을 대체하고 프로토콜이 규칙을 만들고 탈중앙화된 합의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금융의 미래는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대목인데 거기서 책이 말을 멈춰요. 결론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질문은 거기서 시작입니다. 코드와 인간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국가는 탈중앙 금융을 흡수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책에서 찾으셔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챕터에서 저 책 손에서 못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정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제목은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부제는 프로토콜이 지배하는 새로운 돈의 질서입니다. 저자는 오태민, 유주아, 이정은, 김은미 네 분이 함께 쓰셨어요. 출판사는 거인이정원이고요. 출간일은 2026년 5월 20일.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장르는 경제경영, 재테크금융, 가상화폐 분야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요. 비트코인은 들어봤는데 이더리움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이 시장의 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금융업이나 핀테크 쪽에 계시는 분들. 블록체인이 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책 리뷰 계속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탈중앙 금융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을 떠나서 코드가 은행을 대체하는 세상이 실제로 올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저는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